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유통관리사 2급, 그리고 이제 유통, 물류 관리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과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인 유통의 개념하고 또 물류의 개념,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 위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커다란 관점에서 내용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면 이제 유통의 이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유통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먼저 교재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최초의 생산 단계. 자, 즉 말하면 이제 제조업자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중간상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도매상, 소매상들을 거쳐갖고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한테까지 전달되는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상적 유통하고 물적 유통이 나눠지는데, 자, 상적 유통을 보면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은 유통 부문 중에서 재화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우리 재화라는 거는 우리 영어로 하면 구스예요. 그렇죠? 하나의 제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제품들이 있어요. 뭐 덩치가 큰 것들, 뭐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있죠. 칩.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동반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떠한 작은 서류나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IT 기술에 접목되어 있는 것들 있죠. 자, 유무형의 제품들 또는 서비스들을 옮겨가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물적 유통이라고 보면은 자, 물류예요, 물류.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덩치가 커요. 즉 얘네들은 이게 일반적인 구스지만은 얘네들은 어떠한 이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선박, 자동차. 자, 이렇게 좀 큰 덩치들이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또는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밑에 보면 이제 표로 정리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유통은 이제 협의의 개념하고 이제 광의의 유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룰 부분들은 이제 물적 유통을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는 크게 서비스와 상품 있는데 자, 얘네들은 무형의 서비스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교육 서비스 또는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아 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뭔가 좀 느끼게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서비스 유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상적 유통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품이나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하나의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유통의 이제 세 번째 기능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좀 조금씩 나오니까 반드시 개념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보면은 먼저 이제 구매랑 판매로 나눠져요. 자, 구매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을 갖고 오는 행위입니다. 행위인데 여기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제품을 구매할 때 보면 계약을 하고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상담을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품 받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자, 아무래도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돼요. 즉 이것이 바로 소비자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구매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 만들면 뭐예요? 소비자들이 사야지 그것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또한 구매 상품의 품종을 선택한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만약 우유다. 그럼 소비자들이 우유 중에서 초코 우유냐 또는 바나나 우유냐 하듯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정말 시장에서 제대로 팔릴 수 있는지 또는 어떠한 품질 같은 것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걸 검사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들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붙이게 되고 품질에 대해서 마크를 찍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지급을 제품을 할 건지를 상담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판매 같은 경우는
예상 고객, 우리가 말하는 예상 고객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의 고객들도 있지만 아직 우리 제품에 대해서 호의적이긴 하지만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 흔히 말하면 구매 용의자입니다. 용의자. 언젠가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구매를 할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판매 기능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수요 창조 활동, 즉 프로모션, 판매 촉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판매 활동은 뭐가 있어요? 어떤 샘플을 준다든지 또는 각종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뭐 경품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로 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수요를 자극시키는 하나의 활동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정을 보면은 수요의 창출 계획과 활동, 우리가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과연 얼마나 수요층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제품을 보고 또는 시연을 했을 때 예상되는 고객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합니다. 이제 시장의 크기죠. 그 다음에 판매 조건. 우리 제품을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떠한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각종 계약사항들이 있겠죠. 그것을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 즉 중간상들이 갖고 있는 제품을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이전시키는 과정. 즉 주인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주인이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적 유통 기능.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크게 운송과 보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개념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운송이라는 건 우리 흔히 말하면 제품을 이송시키는 거예요. 또는 수송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장소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는 장소적인 격리를 극복한다. 옛날 같으면 어땠습니까? 쌀이 나오는 곳, 즉 생산